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10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네, 2등과 3등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까지도 잘 노려볼 수가 있는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의 순위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와 3위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 EDGC와 부안 공소소금이 오늘 맞붙습니다. 6승 3패인데요. 현재 서울 사이버오로까지 1위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6승 대열에 들어간 팀들이 정말 치열하죠. 6승 팀이 5팀.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자, 부안 공소소금은 현재 개인 승수가 또 낮기 때문에 혹시 오늘 패하게 된다면 순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승리하게 되면 최대 1위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EDGC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 조승하 선수 그리고 조혜연 선수가 7승 3패인데요. 네, 현재 최정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다승왕 아직 늦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최정 선수가 계속해서 출전만 한다면 예. 최정 선수 다승왕이 굉장히 유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선수들이 아주 촘촘히 성적이 자리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기 3라운드 2경기에서는 부안 공소소금이 웃었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허서연 선수가 각각 이민진, 가오싱을 꺾었는데요. 허서연 선수의 승리가 값졌죠. 네, 당시에 허서연 선수의 승리가 정말 값졌고 네. 김혜민 선수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상대로 구단이 됐죠. 네. 두 팀에게 아주 기억되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10라운드 3경기 일국 장고 대결입니다. 권주리 2단 대 이유진 2단의 대결입니다. 네, 이 대결이 사실 3지명 간의 대결이지만 네. 생각보다는 치열할 것 같아요. 두 팀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상대 전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국 속기입니다. 김혜민 선수 대 허서연 선수의 대결. 현재 허서연 선수가 한 판 앞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허서연 선수가 성적이 괜찮은데 김혜민 선수는 이번 시즌 좀 더 다르죠? 네, 이번 시즌 김혜민 선수는 EDGC가 상위권에 도약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줬고 네. 허서연 선수가 이번 시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전력은 김혜민 선수가 아직도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국 속기입니다. 네, 가오싱 선수가 오유진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 대결 볼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결은 뭐 한중 정상 간의 대결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네. 최근에 정말 잘 나가는 두 기사죠. 여기까지 오더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단 이민진 선수 그리고 부안 공소소금에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안 나왔는데요. 양 팀의 어쨌든 이 후보 이주정 선수와 용변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있는데요. 어떤 팀이 조금 더 우세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EDGC 팀이 그래도 가오싱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전력 요수가 좀 더 적은 편인 것 같고요. 네. 권주리 선수가 물론 저번에 지긴 했는데 그래도 4승 2패 성적이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과연 어떤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7승 3패 누가 봐도 좋은 성적으로 10라운드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팀이 웃게 될지 10라운드 3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서울 EDGC는 가오싱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또한 공소소금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팀의 승부에도 직결이 될 수 있을지. 네, 이유진 2단과 권주리 2단의 장고입니다. 김혜민 구단, 허서연 초단. 김혜민 구단이 워낙 주장 이상의 몫을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EDGC는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EDGC가 강팀으로 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혜민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요. 네. 뭐 이민진 선수나 권주리 선수 그리고 가오싱 선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팀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오유진 6단 대 가오싱 4단의 속기 대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흙이 걸치고 서로 이렇게 걸쳐가는 진행이 최근에는 자주 등장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있었지만 많이 찾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뭔가 흙이 이렇게 굳힌다든지 백이 소목을 이곳 소목으로 두지 않고 이곳이 화점이고 반대편 소목인 경우가 최근에는 더 많았어요. 네, 물론 예전에는 이 진행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진행 중에 하나였는데 네.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은 두 칸 높은 역공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간다든지 아니면은 이곳이 날일자나 아니면 입구자로 받는 게 많이 두어졌었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베개 모양이 눌려 보이지 않을까요? 네, 눌리긴 했지만 네. 다음에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죠. 뭐 지금 상황에서 당장 밀어갈 수도 있고 3-3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걸치던지 이런 자리를 굳힌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은 정말 많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 걸친 쪽을 받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밀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러고 늘면은 백이 너무 늘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손을 빼기에는 이 자리가 또 남아있죠.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뺐습니다. 네, 백도 발빠르게 3-3을 들어가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입니다. 네, 여기서는 흙도 막는 방향이 두 군데인데요. 네. 이게 항상 어려워요. 사실 배석이 같다고 해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매번 주위의 돌들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끊어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지금 이거는 흙이 할만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는 보통의 경우라면은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끊더라도 단수치고 뭐 한 점을 잡는다든지 한 칸을 뛰면은 여기에 축이 지금 흙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축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귀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흙이 할만하죠. 역시 막아서 그 변화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곳도 네. 끊으면 단수치고 늘었을 때 받으면 지금 이 축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흙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가능한 싸움이죠. 네. 네, 그래서 백도 지금 2선으로 먼저 붙이는 수를 선택을 못했고요. 네, 치받고 젖히니까 흙이 젖혔는데 여기서도 백은 흙이 이쪽을 끊게 되면 고민이 될까요? 네, 그냥 잡는 것은 돌려치고요. 네. 날일자를 두는 것은 축으로 몰아서 이쪽에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축이 흙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맞고 끊을 때 그냥 한 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점을 그냥 잡고
이쪽을 벌려서요. 뭐 이곳이나 아니면은 뭐 눈목자. 벌리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발빠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호구를 쳐서 젖히면은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귀에서는 좀 손해를 봤는데 이 우변 쪽에 백이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우변 쪽에서 흙집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선택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변 쪽을 틀어 막혀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지금 우하의 흙 입구자 의식을 하고 있군요. 네, 우하 쪽의 흙 모양이 너무 튼튼하니까 네. 좀 의식이 되기는 하죠. 네, 그래도 일단 백이 우변 쪽을 선택을 하기에는 귀 쪽에서 손해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니까요. 아, 그래도 선택을 하네요. 단수를 쳤다는 건 이제 노선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네. 뭐 귀 쪽을 틀어 막고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백은 우변 쪽을 견제를 했고, 네, 이제 흑은 뭐 걸쳐간다든지 3-3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걸쳐갈 수도 있고요. 선택이 참 어느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선택이 없습니다. 방향은 다 좌상 쪽이긴 하네요. 네, 일단 좌상 쪽이 지금 판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현재 유일하게 비어있는 귀입니다. 네, 좌상 쪽과 뭐 그러니까 좌변이나 상변 그리고 귀 쪽까지 세 군데 다 뭐 두더라도 네, 어딜 두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여기를 걸치면은 백이 받았을 때 좌변 쪽이 견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로 걸치는 것도 받으면은 또 이쪽 모양이 견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드린 돌이 우상귀 쪽이 많기 때문에 상변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애매해요. 사실 네. 돌수를 판단을 했을 때 서로 붙어있는 돌들을 좀 세봐야 되는데 이곳의 백돌과 이쪽의 흑돌은 똑같죠. 네, 8개씩이고 여기도 3개, 3개니까 네, 사실 효율만 놓고 봤을 때 두 곳 다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이곳을 걸쳐가는 게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근데 또 이쪽도 좋거든요. 사실 여기가 돌이 네. 흙이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쪽은 백이 젖히는 순간 뭐 이런 자리를 끊겼을 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순간 귀에서 좀 실리로 손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밀었을 때 백도 쉽게 반발이 잘 안 돼요. 또 미는 게 선수라고 봤을 때 감안하면 어딜 두더라도 세력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좌변이나 상변. 결국에는 그래도 네. 상변 쪽을 선택을 합니다. 백이 협공을 할 일은 없을까요?
아니, 협공하는 것도 좋고요. 네. 협공을 한다면은 흙도 단순하게 3-3을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뛴 다음에 다가가나요? 네, 다가서서 이런 식의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이 협공을 했을 때 흙이 뛰고 나서 다가가는 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런 쪽으로 협공하는 것도 최근엔 정말 많이 두어지죠.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요. 이렇게 되면 당장 돌이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멀리 협공을 하는 순간 흙이 뭐 한 칸을 뛰고 협공을 하기에는 이 간격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백돌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협공을 백이 멀리 하면요. 이때는 흙이 같이 뭔가 뛰어서 백도를 공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백 한 점을 협공을 하면서 네. 이 자리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백이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 이것도 변화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유진 선수의 기풍을 생각해 본다고 해도 다 둘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날일자로 네. 맞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협공을 해서 견제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고 한 칸은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한 칸도 네. 사실 기풍 차이지 전부 다 둘 수가 있어요. 한 칸 두는 것도 사실 뭐 이 싸움이 백이 못할 것 같지는 또 않아서요. 만약에 뭐 세 군데나 네 군데 중에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이곳이나 뭐 이런 자리도 있고요. 눈목자로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딜 두더라도 비슷하겠네요. 그나마 요즘 두는 수 중에 이 보기로 안 찍어주신 건 백이 입구자로 붙이는 거네요. 아, 이쪽이요? 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수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렸을 때 이쪽 침입이 강력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쪽을 붙여놓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백이 좋은 형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붙이는 수도 정말 많이 두어지지만 지금 배석에서는 약간 두기는 싫어요. 네, 지금 백이 가장 무난하게 날일자로 받았으니까 흙도 이쪽을 붙이고 젖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벌려가는 것도 이곳이나 뭐 이곳으로 그냥 벌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은 이 자리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백이 붙이고 나서 밀어가는 게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백이 귀 쪽을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어서요. 흙이 이 어깨에 짚는 수는 바깥쪽이 정말 두텁지 않는 이상에는 잘 두어질
멋지지는 않아요. 네. 무난하게 3선으로 붙여가죠.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선택인데요. 날일자로 둘지 아니면 밀지 아니면 이쪽을 느는 것도 있죠. 늘면은 밀어 올리고 들여다보면은 흙이 한 칸을 뛰고 끊고 나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백도 여기를 밀게 된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밀어서 젖히고 끊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변화가 좀 어렵죠. 계속 오유진 선수는 어렵게 갈 수 있는 변화보다는 무난하게 초반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기풍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많은 바둑은 아니에요.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 선수가 끝내기가 또 자신이 있으니까요. 네. 최대한 후반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들여다보면은 아까처럼 한 칸 뛰고 끊고 나서 진행이 백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들여다보는 교환 없이 그냥 갈라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흑은 그렇다면 이쪽을 한 칸 뛰어서 반대쪽으로 다가가는 게 공간 자체는 넓은데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면은 흑의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 한 칸을 뛰고 백이 두 칸 정도 벌릴 때 뭐 중앙 쪽으로 압박을 하는 게 지금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좁지만 좌측이 요처로 보였었는데요. 큰 곳을 차지합니다. 네, 일단 넓은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집으로는 이 편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백은 계속 큰 모양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네, 백은 계속해서 모양을 잘게 자르면서 네. 보통 큰 모양이 없으면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는 흑에게 큰 집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 눈에 네. 보이고요. 가오싱 선수는 일단 흑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대한 공격적으로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네, 각각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끝내기, 가오싱 선수는 소읽기입니다. 여섯. 특히 오유진 선수의 끝내기는 9점대를 받았는데요. 모든 분야를 생각했을 때 9점대 받았던 선수가 최정의 소읽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최정 선수의 수익기와 네. 루이나웨이 선수의 멘탈이었나요? 아, 네.
네, 사실 선수들 간의 평가기 때문에 이게 9점대가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초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백이 가볍게 뛰니까요.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요. 흙도 어쨌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흙이 바깥쪽으로 단순하게 한 칸 정도 뛰어서 나가는 거는 너무 느리죠. 네, 이쪽을 어깨를 짚는다든지 여덟, 아니면 그냥 차라리 반대편, 네, 이 좌변 쪽에 좀 집이 되는 수가 되니까 좌변 쪽으로 두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뭐 이곳이나 뭐 이런 쪽으로 두는 것은 자연스럽게 백이 좌변 쪽을 두면서 집이 생기니까 흑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나왔어요. 부분적으로 이 좌상 쪽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모양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한 칸을 뛰면은 그때 흙이 붙이면서 백이 받으면은 백이 이쪽 모양이 두터워지는데 네. 좌변의 벌림 때문에 이 두터움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도 한 칸 뛰는 것은 지금 그렇게 좋은 선택인 것 같지는 않고요. 셋, 넷, 오히려 뭐 이런 자리를 밀어서 여덟, 정말 단단하게 둡니다. 네, 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변에서 오유진 선수가 흙을 잡았을 때에는 다가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한 칸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일단 좁더라도 안정 먼저 취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저런 자리는 일곱, 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손이 쉽게 안 나가는 자리죠. 네.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생각은 해보지만 잘 선택하기는 참 어려운 자리인데 우유진 선수는 바둑 정말 단단하게 두네요. 이 흑백의 한 수로만 봤을 때는 흙이 뭔가 번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 불만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상황에서 다음 수가 좀 어렵기는 하네요. 여기 한 칸 뛰자니 백이 밀어 올리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뛰는 건 좋은 수 같진 않고요. 만약에 둔다면은 이쪽을 밀던지 아니면은 우아 쪽에 협공을 가는 것도 좋고요. 이 자리를 한 칸 뛰어서 백도를 쫓으면서 흙집을 짓는 것도 좋아요. 이곳에 한 칸은 백이 넘어간다면은 30초. 하나, 둘, 셋, 득이어야 되는데요. 백도 일단 당장 넘어가는 것도 여기 한 칸 뛰는 것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넘은 수로는 좀 더 가볍게 행마를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생각보다 큰 자리인 것이 여기를 두면요. 못 막나요? 30초. 이곳 위쪽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셋, 네. 이쪽 막는 것은 밀어 올려서 바로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안 되죠. 네. 여덟,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아, 넘어가지를 않는군요. 네, 젖히고 호구치면은 막아야 되는데 끊고 이쪽을 끊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흙이 조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뭐 중앙 쪽이 다 틀어막힐 수도 있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진 선수 너무 단단한데요. 그곳에 약점이 있었나요? 네,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받을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발이 조금 느려서 네.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은 더 이상 건드리더라도 별게 없다고 봤을까요? 손을 돌렸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붙이는 수는 백이 찌르면은 맞고요. 이곳을 찌르고 막을 때 젖히겠다는 건데 요즘에는 이쪽을 찌를 때 백이 젖히는 게 둘, 셋, 넷, 이 젖히는 수가 많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수가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흑도 그냥 이쪽 나와서 끊고 한 점을 잡으면은 두 점을 잡아두는 게 집으로 정말 큽니다. 네, 좌기가 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마 넘고 끊어서 두 점을 잡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이곳을 다가오면서 흑도를 압박을 하고요. 둘, 셋, 넷, 거기까지 다가갈 수가 있군요. 일곱. 네, 최근에는 이렇게 멀리 다가가는 것보다는 바짝 다가가는 수가 많이 두어지죠. 네. 밀면은 한 칸을 띄어서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우하 쪽에 흑의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흑도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백이 실리로는 꽤 득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네, 그렇죠. 지금 네. 축이 안 돼요? 네, 지금 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돌이 나가게 됩니다. 축만 보면 흑이 우변에 30초. 축머리를 쓸 곳도 없으니까 몰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축이 안 좋을 때는 나가서 끊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였나요? 세번 왔어. 네, 그렇다면 흑의 여기를 잡고요. 백이 네. 한 점을 잡을 때 그냥 늘어서 진행시키는 것도 백이 두 점을 살리긴 했는데 다음에 이쪽 자리를 압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빵따냄을 주지 않았네요. 네, 이런 진행도 네, 몇 차례 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아닌데 몰아갑니다. 백도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죠. 백도 하나 네. 나가두고요. 흑이 호구 치면은 이쪽을 찌르고 한 점을 제압을 해서요. 네. 흑은 이쪽은 젖혀 이어야 될 것 같고 백이 늘고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은 합니다. 당장 넘어가면은 이 백돌이 사활이 걸리기는 한데 뭐 이런 자리를 압박을 하던지 근데 백도 떨리긴 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하변 흙을 바로 소조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도 모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네, 그렇다면 그냥 여기도 교환을 하지 않고 다섯, 아, 네, 이 자리를 살려두겠죠. 네. 이렇게 축까지 좋았다면 더더욱 흙이 3-3에 붙였을 때 찌르고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달라지나요? 네, 이쪽을 찌르고 뚫으면은 흙이 찔렀을 때 여기를 막는 순간 젖히면 흙돌이 넘어가요. 네. 이렇게 늘면은 이어야 되는 형태인데 한 점을 잡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끊던지 아니면은 이쪽을 밀어 올리는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그것보다는 흙이 찌를 때 백이 젖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넷, 네, 역시 백도 불필요한 교환을 해놓지 않고 바로 귀를 살아갑니다. 네, 백도 끊고 나서 귀를 바로 살리면은 무난한데요. 근데 뭔가 좀 하고 싶거든요. 여섯, 그냥 단순하게 살기에는 백도 좀 싱겁기 때문에 네. 뭔가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게 좀 쉽지만은 않아요. 네, 속기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수가 없다면은 그냥 살아두는 편이 더 깔끔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시 귀로 돌아가야 하는 백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죠. 교환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완성시켰습니다. 바둑은 백의 의도대로 서로 집들이 쪼개지면서 네. 자잘한 집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백은 이쪽 10집, 이쪽도 한 10집, 그리고 여기가 한 5집, 25집의 이쪽 모양이고 흑은 여기 한 10집, 그리고 이쪽과 이쪽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오유진 선수 반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전투의 덩치를 키우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큰 자리를 찾아갑니다. 네, 이제 포석이 끝나고 중반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2019) 한국 여자 바둑리그 10라운드 3경기입니다. 6승 3패의 두 팀이 오늘 맞붙었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가 우하귀를 달렸었고요. 네, 백이 이쪽을 달리고 흑이 우변 쪽을 받았죠. 그러니까 백이 이쪽 하나 붙여두고요. 지금 집으로는 여기 끊어 잡는 게 정말 크죠. 흑이 이으면은 이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받아야겠어요. 네,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밀어 올리면서 흑도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우상 쪽에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정말 큽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공격을 하네요. 이런 자리에 공격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백도를 뒤에서 밀어주면 좋은데 일단 이쪽을 밀었을 때요. 네. 이 뭔가- 미는 수 자체가 집으로 커요. 아, 백이 그렇다고 잡으러 가기에는 뭐 이런 자리 압박을 했을 때 또 붙이는 수가 또 남아있죠. 네. 여기서는 그래도 결국 우상 쪽에 끊어 잡는 자리가 여섯, 가장 크네요. 여덟, 아홉. 뭔가 느낌은 좀 공격이 타이트하지 않고 좀 느슨한 느낌이기 때문에 흑도 손을 빼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손 빼도 잡힐 돌은 아니죠? 네, 그렇죠. 여기 틀어막는 것과 여기 한 집 내는 것 두 가지가 30초. 하나, 백이 둘 다 둘 수가 없으니까요. 네. 흑은 일단 다섯, 여섯, 집으로 큰 자리를 두고 싶네요. 여덟, 아홉. 네, 버티지 않고 맞춰줍니다. 이렇게 흑돌이 중앙에 나오게 되면 상변의 백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약해지기는 하지만 백은 상변 쪽의 돌은 그래도 가장 나중에 돌봐야 돼요. 네, 일단 중앙 쪽으로 머리가 내밀어져 있는 돌은 네, 크게 공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큰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끊고 나니까 오히려 흑의 벌림이 좀 엷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겠어요. 네, 백이 들어가는 것을 노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 흑이 한 칸을 뛰어서 백돌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이쪽을 뛴다고 보면은 이제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뛴다고 보면 네, 약점은 없어요.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강수기는 한데요. 백도 먼저 이쪽을 붙이는 게 아, 자세가 좋아서요. 뭐 당장 이렇게 끊어서 돌이 부딪히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백도 당장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쪽 먼저 붙이면서 리듬을 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살짝 뒤로 빠집니다. 오유진 선수도 정말 노련하죠. 네, 네, 이런 장면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사들은 싸울 수도 있는데 네, 오유진 선수 뭐 지금 경험이 최정 선수 다음으로 풍부한 느낌이죠. 최근에 시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노련하게 잘 비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상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건너붙인 쪽에 대답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버리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를 하나 젖히고요. 네. 그냥 밀어서 30초. 하나, 한 점은 사실 집으로는 큰 자리는 아니죠. 다섯, 여섯,
가볍게 돌들을 처리를 하고 네. 뭐 하변 쪽에 이런 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 입구자 두는 게 또 큽니다. 흙이 붙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붙이는 순간 반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백이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게 차이가 정말 커요. 여기는 집만 해도 15집은 되고요. 두터움까지 생각을 하면 20집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희 치반 눈수가 되면 그래도 베개 모양을 좀 굳어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는 백은 뒤로 물러서야 되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흙도 그래도 한 점은 깔끔하게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선수가 백이라는 거죠. 선수를 백이 잡고 둘, 셋, 넷, 이쪽을 둘 수도 있지만 여기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알고 보면 여기 우상 쪽에 끊어 잡힌 쪽에 흙돌도 두터운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곰마 같거든요. 네. 네, 흙이 상변 쪽을 건너 붙이고 나서는 오히려 베개 형색 그래프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오유진 선수가 상대의 주먹을 피하면서 실리는 잘 챙기고 있어요. 네. 여섯, 일곱. 중앙 쪽 하나 밀어두지는 않네요. 왜 아꼈을까요? 네, 일단 저라면 밀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하네요. 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거의 밀었어도 흙은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안 받는다면 또 끊어간 그 전에 흙돌들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잡을 때 바로 활용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는 흙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받아줘야 할 텐데요. 네, 백도 늘어서 받는다면은 무난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유진 선수와 가오싱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오싱 선수가 물론 수익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긴 했는데 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여덟, 좀 감각이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쉽게 정리를 하면서 집으로 승부하는 경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수일기가 강점이지만 좀 저돌적인 그런 기풍은 아니군요. 네, 일단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는 기풍이기 때문에 그런 기풍에 있어서는 오유진 선수가 좀 더 강점을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그래도 비슷한 기풍에게는 조금 더 상대 전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비슷한 기풍에게는 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뭐 당시에 뭐 최명훈 구단도 있었고 네. 네, 여러 가지 그렇네요. 여러 비슷한 기풍의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안조영 구단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창호 구단 정말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선수였는데 네, 선수가 아니라 저는 거의 사범님이었죠. 네. 네, 저는 사범님이었는데 30초. 하나, 오유진 선수가 셋, 넷,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섯, 이 선수가 여섯, 끝내기가 강해서 후반에 갈수록 좀
좀 힘이 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를 젖혔어요. 끊으면은 나가야 되고요. 젖히는 거 안 되나요? 여기서는? 네, 젖히면 아마 그냥 끊고 이을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군요. 네, 오히려 지금 그냥 이어서 네, 늘게 하고요. 늘게 하면은 이 바깥쪽에 백이 한 수가 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끼우는 것도 있습니다. 끼우고 돌파를 하면은 중앙 쪽이 돌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못 막는 막습니다. 네, 뭐 이런 데를 끊을 수가 네. 있죠. 네, 그렇긴 한데 그냥 가장 간명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이쪽 30초. 하나, 둘, 이어서 끊는 것은 느는 게 선수기 때문에 셋. 바깥쪽으로 그냥 백이 돌파를 하더라도 크게 별거는 없어요. 전체적인 집균형은 백이 확실히 앞서 있고 중앙 쪽에 흙이 한 15집 정도는 만들어야 개가 바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대략 여덟. 뭐 이 정도로 집이 나면 여기가 한 7, 8집. 네, 그렇다면 그 이상 훨씬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형세는 백이 편하죠. 가오싱 선수도 형세가 여의치 않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확실히 두는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뭔가 흙이 집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기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집으로는 약간 뒤져 있는데 공격도 해야 될 것 같고 중앙에 뭐 집을 지어야 될 것 같고 바쁘죠. 백이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될까요? 하나, 백은 이쪽 교환을 하나 하고요. 넷, 다섯, 여섯. 네, 그 다음에 뭐 중앙 쪽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네, 중앙 쪽을 좀 생각을 하면서 행마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을 한번 세보면요. 흙이 이쪽이 한 15집에 이 2점 쪽 대략 한 2점을 잡는다고 봤을 때 20집 네, 하변이요. 네, 정도고요. 그 외에는 우변에서 우하가 조금 집인 모양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우변 쪽 네. 이쪽이 한 10집이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한두 집. 그러니까 대략 한 30집이 좀 강하고 이곳과 이곳이 뭐 당장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5집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도 뛰면은 이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 쪽도 아직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대략 흙이 한 35집 정도인데요. 백이 여기가 한 10집.
여기가 15집. 이쪽도 한 4집 정도는 나요. 한 24집, 34집에 백은 44집.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 중앙 예. 쪽을 제외를 했을 때 백이 반면으로 거의 한 10집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여기서 한 15집은 만들어야 집으로 균형이 맞아요. 그 외에는 변이나 귀가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흙이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곳 오직 중앙입니다. 그런데 좌변에 백이 내밀고 있는 돌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백은 이쪽 네. 교환을 하나 해두고요. 이곳 하나 젖혀두고 날일자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곳에 끊기는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쪽을 한 칸을 뛰는 순간 흙은 또 뒤로 받아야죠. 여러 가지로 중앙 쪽에서 흙이 큰 집을 짓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을 받는 것도 이런 자리를 밀고 나오면 또 이곳에서 흙이 응수를 하기에는 이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5, 6. 그쪽을 끊어서 좀 더 괴롭힙니다. 백도 끄는 이상에는 늘어서 응수를 물어봐야죠. 흙이 위쪽으로 막는다면은 여기를 젖히는 게 선수고요. 네,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집으로 확실히 이득을 보죠. 네. 그렇다고 흙의 입장에서 아래로 두는 것도 백 이쪽을 젖혀서요. 양쪽 다 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당하는 것도 네.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렇다면은 넷,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위쪽에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막는 게. 둘 다 당하기엔 싫으니까요. 네.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기 젖히고 아까처럼 날일자로 나가는 것은 흙이 찌르고 끊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수 치면은 나가서 백돌이 단수가 되니까요. 네. 흙이 연결이 가능하죠. 중앙의 백의 행마에 조금 제약이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도 이렇게 되는 순간 좌변에서도 백이 실리로 약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흙은 중앙에서 집을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유진 선수는 맞고 나서 좌변을 젖히는 것은 당연히 선수라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할 게 없나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뭔가 더 할 게 없나를 네. 보는 거겠죠. 30초. 하나, 둘, 적당히 두어도 좋은 것 같은데 아, 이 선수 욕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7, 8, 9. 자, 이젠 중앙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 쪽은 뭐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고요. 이곳을 한 칸 뛰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이쪽을 밀어서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를 막아서 중앙 쪽을 키우는 것은 나왔을 때 셋, 넷, 이쪽에 흑돌이 걸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중앙 쪽에 집을 짓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저기 터진 곳이 많네요. 지금은 지배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은 특별하게 변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최대한 상대의 집을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두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대국만 본다면 오유진 선수 정말 치고 빠지는 게 평소에 이런 바둑만 두는 선수처럼 정말 잘 두는데요. 네, 특화돼 있는 것처럼 흑이 계속해서 돌이 부딪혀 가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요. 살짝 물러나면서 집으로는 오히려 챙겨갔고 이제는 집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아 쪽은 백이 물러서면서 흑이 약간 이득을 보기는 했어요. 치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을 이어서 둘 수도 있는데 네. 오유진 선수는 지금 형세가 괜찮다는 얘기죠. 응수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싹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또 고민이 되는 게 중앙 쪽을 어느 한 곳은 막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건드려 나가야 될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중앙을 막으려면 일단은 그곳부터 시급해 보입니다. 막아갔는데요. 젖혀갈 수 있나요? 네, 백도 이쪽은 젖히겠죠.
흙이 글쎄 여기까지 끊을 수 있을지. 모양은 정말 안 좋은데요. 30초. 하나, 둘, 단순하게 단수 네. 치고 밀면은 흙이 한 점을 잇는 것은 여기 단수를 쳐서요. 나오는 것은 젖혀서. 잡히고요. 네, 그렇다면 젖혔을 때 끊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는 백도 한 번 더 밀어서 흙이 늘어서 받는다면 이제 끊는 수는 완벽하게 사라지죠. 넷, 젖혀서 장문이 되기 때문에 네. 여덟, 중앙 쪽을 한 번 더 미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한 칸 뛰어나오면서 이제 우하 쪽에 흙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비를 하네요. 백은 이제 빡빡하게 두질 않아요. 네, 그냥 적당히 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선택하는 수들이 지금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일곱, 여덟, 가오싱 선수도 최대한 집으로 버티면서 네,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전히 흙집은 한 40집이 좀 넘는 정도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쪽이 8집, 10집, 15, 25, 28, 30, 35, 한 40집 정도. 백은 여기가 10집, 14, 18, 20, 27, 29, 30, 40, 네, 48집 정도는 납니다. 네.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밀어 올려서 그냥 뭐 중앙 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막아서 한 이 정도 집이 나지 않는 이상 둘, 셋, 바둑이 좋으니까요. 이런 자리를 밀어 올리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조금씩만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돌이 다 행마가 연결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돌들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죠.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건드려 갑니다. 네, 지금 이 수는 좀 도발이기는 한데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네, 아직까지 가오싱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제법 큰데요. 과연 우유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